지구에는 대략 1억 5천만 개의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네모도 아니고 육각형도 아니며 삼각형도 아닙니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세기에 걸친 다양한 공학 전통 속에서 서로 교류하지 않았던 도시들까지 모든 맨홀 뚜껑은 하나같이 둥그렇습니다. 하나의 형태가 어디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그 모양을 잘못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던 시절에 어떻게 똑같은 답에 도달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유명 IT 기업의 면접 질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전통 때문이 아닙니다. 미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비용 때문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기하학 때문이며 이 기하학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튼튼해야 한다거나 보기 좋아야 한다거나 옮기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맨홀 뚜껑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임무는 자신이 덮고 있는 구멍 안으로 절대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도형을 특정 각도로 기울이면 자신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변이 60cm인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약 85cm입니다. 이는 한 변의 길이의 루트 1을 곱한 값입니다. 그 정사각형을 45도로 기울여 대각선 방향으로 맞추면 같은 크기로 뚫린 정사각형 구멍을 통해 그대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사라집니다.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이 일정하지 않은 모든 도형은 적어도 한 가지 방향에서는 자기 자신의 구멍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건 기하학의 원리입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없는 도형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의 모든 지름은 동일합니다. 대각선이란 게 없습니다. 운 좋은 각도도 없습니다. 지름길이 되는 기울기도 없습니다. 원형 덮개를 원형 구멍 위에 아무리 돌려도 어느 방향에서나 폭이 똑같고 그 폭은 항상 구멍보다 약간 더 큽니다. 무게를 늘리거나 고정해서가 아니라 도형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칩니다. 진짜 답은 단순히 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원이 등폭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형이 등폭을 가진다는 것은 그 도형의 양쪽 가장자리를 접하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회전시켜도 항상 똑같다는 뜻입니다. 원은 당연히 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성질을 가진 도형이 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곡선의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등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는 이를 실제 사용했죠. 영국 하수구엔 위로 삼각형 맨홀 뚜껑이 있었고 버뮤다도 그랬습니다. 이 삼각형엔 유용한 기능이 더 있죠. 그 모양이 특정 방향으로만 맞물리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열리는 뚜껑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뚜껑이 배수경사나 잠금 탭처럼 방향성이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 위치에만 맞게 다시 끼울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그러니 원만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단지 가장 저렴한 답일 뿐이죠. 원은 하나의 고정된 점을 중심으로 주형을 회전시켜서 철로 주조할 수 있습니다. 고정점 하나, 한 번의 회전, 매번 완벽한 원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어떤 일정한 너비의 도형도 산업 규모로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서로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둥근 뚜껑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두 같은 매뉴얼을 읽어서가 아니라 1800년대 철주조의 경제성과 안전을 위한 기하학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고 그 두 화살표가 원에서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가 굴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100에서 300파운드에 달하는 둥근 뚜껑은 한 명의 작업자가 들어올리지 않고도 가장자리에 세워 굴릴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점일 뿐이지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파이프가 둥글기 때문에 뚜껑도 둥글다는 답변은 즉시 무너집니다. 맨홀 뚜껑은 파이프 위에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맨홀 뚜껑은 수직 접근 통로인 샤프트 위에 놓이며 샤프트는 엔지니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직사각형 전기 금고 위에 있는 뚜껑들도 둥근 모양입니다. 아래에 무엇이 있든 그 모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뚜껑이 빠지지 않는다는 논리는 최초로 대량 생산된 뚜껑을 만든 주물공장 노동자들이 거의 확실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설계 근거로 문서화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반면
굴릴 수 있다는 이점은 극적이고 눈에 띕니다. 작업자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독자들도 이를 알아차립니다. 유지보수 팀은 뚜껑을 옮길 때마다 그 점을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굳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점이 근본적인 이유를 대체하게 된 것이죠. 민간에서 전해지는 설명이란 원래 그런 식입니다. 그 설명이 근본 원인이라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는 기하학적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도로에 있는 전기 접합함은 종종 네모난데 들어 올리거나 옮길 필요가 없으니 괜찮습니다. 그것들은 볼트로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가스관의 밸브 덮개는 종종 직사각형입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덮개가 하드웨어로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빠져떨어질 위험은 모양이 아니라 볼트가 관리합니다. 이때는 모양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덮개를 손으로 자유롭게 들어올리고 옮기고 내려놓고 볼트 없이 다시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 순간부터는 기하학적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1990년대의 시애틀시는 잠시 동안 일부 도로 구간에 네모난 맨홀 뚜껑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만에 트럭이 지나가면서 덮개가 흔들리고 틀 안에서 약간 기울어지며 일부가 아래 구멍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리 법칙은 시의 실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덮개들은 교체되었습니다. 기하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철 맨홀 뚜껑은 1800년대 중반 유럽과 북미의 도시들이 처음으로 지하 하수도와 유틸리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추진은 부분적으로 도시 현대사에서 가장 극심한 공중보건 위기 중 하나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1858년 여름 템스강에서 익어가는 오수 냄새가 너무 심해 의회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회기 동안 버티기 위해 창문에 염화석회의 적신 커튼을 드리웠습니다. 신문들은 이를 대악취, Great Stink라고 불렀습니다. 그해 여름, 의회는 새로운 하수도 시스템을 위한 긴급 자금을 통과시켰고 토목기사 조셉 바잘젯은 도시 아래에 82마일에 달하는 하수도를 설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토목공사였습니다. 그가 지정한 맨홀 뚜껑은 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런던에서는 장식용 주철 맨홀 뚜껑이 일종의 지위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동네는 단순한 기능성만을 원치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늬, 가문 문장, 심지어 가운까지 주철 표면에 직접 새겨 주문했습니다. 이는 사후 장식이 아니라 모두 주형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 맨홀 뚜껑 중 일부는 오늘날 런던 거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는 영국 도시계획법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하학에 의해 제약받던 실용적인 물건이 그 기하학적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예술이 되었습니다. 형태가 확정된 이후에는 남은 유일한 경쟁 요소는 표면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하나의 문화적 제도로 발전시켰습니다. 도쿄의 맨홀 뚜껑들은 일러스트레이션이 되었고 도시의 각 구마다 고유한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벚꽃, 잉어, 후지산, 지역 마스코트, 고대 명소 등이 그려졌습니다. 이제는 맨홀 뚜껑 관광 지도도 있습니다. 활발한 수집가 커뮤니티도 존재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디자인된 맨홀 뚜껑이 경매에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모양은 항상 같습니다. 표면에 담긴 이야기는 항상 다릅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일정한 너비의 기하학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이 둥근 이유는 전통이나 미학 때문이 아니라 둥근 물체가 기계식 동전 분류기를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모양이든 가이드에 걸리게 됩니다. 자동차 바퀴도 원의 일정한 너비 덕분에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위로 삼각형도 일정한 너비를 가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굴릴 수 있지만 회전할 때마다 약간씩 오르내리게 되고 결국 서스펜션이 망가지게 됩니다. 모든 유압 시스템에 들어가는 오링, 즉 압력을 받는 이음새를 밀봉하는 작은 고무 고리는 원만히 둘레 전체에 걸쳐 동일한 압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오링은 너무나 신뢰성이 높아서 엔지니어들은 종종 이를 이미 해결된 문제로 간주합니다.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의 고체 로켓 부스터에 사용된 오링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아침에 추운 기온 때문에 오링이 너무 딱딱해져 제대로 밀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챌린저 참사와의 연결점입니다. 원의 기하학적 구조는 한 번 실패하면 치명적으로 실패합니다. 샤워실 배수구가 둥근 것도 맨홀 뚜껑과 같은 이유입니다. 배수구 덮개는 어떻게 놓아도 배수구 안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음료수 캔의 단면이 원형인 이유는 원이단위 재료당 가장 강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탄산음료를 같은 내부 압력으로 담는 사각형 캔은 모서리가 찌그러지지 않게 하려면 약 40%더 많은 알루미늄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의 거울은 완벽한 원형으로 연마되는데 이는 거울을 회전시켜 정확도를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원형이면 어떤 방향에서도 동일한 측정값이 적용되어 오류를 쉽게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는 가능한 한 원형에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원형이 아닌 조리개는 비대칭적인 빛 무늬를 만들어 사진의 배경 흐림의 별 모양의 아티팩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기계 시스템에서 볼트머리와 너트는 육각형입니다. 6면은 다각형이 원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렌치가 미끄러지지 않고 잡을 수 있는 평평한 면을 가진 형태입니다. 음료수 잔의 입구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도 입술에 똑같이 닿도록 원형으로 다듬어줍니다. 피자는 원형 도우에서 삼각형으로 잘라내는데 원형 크러스트는 모든 방향에서 구조적으로 균일하고 둥근 모양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구워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면적의 네모난 피자는 모서리가 과하게 익는 반면 중앙은 아직 부드럽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교통 로터리는 원의 일정한 폭을 이용해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정지와 출발이 반복되는 충돌 지점을 없앱니다. 연구에 따르면 로터리에서의 치명적인 사고율은 비슷한 신호등 교차로에 비해 약 9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RI 기계의 보어, 즉 환자가 들어가는 터널은 원형인데 이는 초전도 자석 코일이 입구를 균일하게 감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형에서 벗어나면 자기장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해결요봉의 중심 단면이 원형인 이유는 열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퍼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열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면 구조적 스트레스가 발생해 연료봉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형 톱날이 작동하는 이유는 테두리에 있는 모든 이가 동일한 홀을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비원형 톱날은 진동을 일으켜 고속 회전 시 톱날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기상 관측소나 선박의 레이더 접시가 단면이 원형인 이유는 회전하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볼트 아래에 놓인 평화셔는 볼트의 클램핑 힘을 원형 둘레를 따라 고르게 분산시켜줍니다. 사각형 와셔는 그 힘을 모서리에 집중시켜 시간이 지나면 나무를 쪼개거나 연질금속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원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줄곧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짜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원은 비효율적입니다. 원형 덮개는 틈이 생깁니다. 육각형이나 사각형처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것과 달리 원으로는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습니다. 육각형 덮개로 이루어진 벌집 구조는 같은 면적의 도로를 더 적은 재료로 덮을 수 있습니다. 도시들은 사실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격자, 즉 보도, 배수 플랫폼, 건설 현장에 쓰이는 강철망은 직사각형이나 육각형 격자를 사용합니다. 격자의 구멍이 작고 구조물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떨어질 위험이라는 제약이 없을 때는 원이 가진 이점이 사라지고 더 효율적인 형태가 선택됩니다. 여러 도시에서는 이제 영리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각형 모양의 덮개를 원형 프레임 안에 설치했습니다. 육각형 덮개는 이웃한 덮개들과 효율적으로 맞물립니다. 원형 프레임은 덮개가 아래로 빠질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덮개는 프레임에 맞는 특수 도구로만 제거할 수 있고 손으로 기울여서는 뺄 수 없습니다. 이 방식은 육각형의 타일링 효율성과 원형의 안전 물리학을 결합한 것입니다. 형태의 문제는 동일한 물체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층에서 2번 해결됩니다. 현대 소재는 이보다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와 같은 계열의 소재로 만들어진 섬유 강화 폴리머 덮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으며 같은 크기의 주철 덮개보다 약 75% 더 가볍습니다. 작업자가 혼자서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덮개는 녹슬지 않습니다. 염분 처리가 된 겨울 도로에서도 부식되지 않습니다. 이 덮개는 어떤 색으로도 제작 가능해 페인트 없이 지하 인프라를 색상별로 구분합니다. 파란색은 수도, 노란색은 가스, 주황색은 전기를 뜻하죠. 형태는 여전히 원형입니다. 소재는 160년이나 더 새롭고 최신 세대의 덮개는 그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내장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덮개가 움직였는지, 아래 샤프트의 수위가 어떤지, 그리고 지하에 메탄이나 다른 가스가 축적되고 있는지를 보고합니다. 형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덮개는
도시 데이터 네트워크의 센서 노드가 되었습니다. 이 형태는 1850년대에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아직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학적 문제들은 상충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학적 문제는 상충되는 요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와 무게, 비용과 내구성, 속도와 안전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맨홀 뚜껑은 그런 문제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원의 일정한 너비는 단순한 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범 사례도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조건이 달랐다면 달라질 수 있었던 관습도 아닙니다. 이것은 뚜껑이 필요할 만큼 깊은 구멍을 판 모든 도시가 결국 스스로 발견한 기하학적 사실입니다. 원은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도달한 결과입니다. 런던에서는 바잘젯의 하수도 위에 지어진 거리들에 그 원형 뚜껑들 중 일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뚜껑에는 한 세기 전에 사라진 가문들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위를 걷는 누구도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하학적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